안녕하세요. 황진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종목은 85회 전산세무회계 1급입니다. 전산세무회계 1급은 이제 전산세무회계 2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부분 그리고 법인 조정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이 법인 조정을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가장 영향이 큰 게 바로 법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1급은 바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전산세무회계 2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해야지 전산세무회계 1급을 공부할 때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게 있고, 전산세무회계 1급을 바로 하면은 이제 부가, 재무, 이제 원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을 새로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전산세무회계 2급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전산세무회계 1급을 하는 게 가장 그 제일 빠르고 제일 수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 1, 자, 실무 시험입니다. 자, 주식회사 노은산업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제13기로 회계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붕괴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2문제, 일반 전표 입력 2문제로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번 2월 17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노은산업은 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스마트산업의 초과실적 달성분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 제품으로 지급하였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서 입력하고 붕괴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판매 장려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붕괴는 일반 전표 메뉴에서 판매 장려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메인 매출 매입 매출 전표, 그러니까 즉 이 부분에서 사실 붕괴가 없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붕괴로 입력을 하고 일반 전표에다가 아예 붕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매입 전표에 둘 다 입력하는 경우를 이제 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85회 때는. 그러니까 문제 이해를 못해서 틀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붕괴는 올바르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 이해를 못해서 틀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여러분들 판매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판매 장려금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판매 장려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손금, 세 번째는 하자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무조건 매출 금액에 포함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론 시험에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대손금 얼마, 뭐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이론 문제 간간히 한 번씩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17일자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판매를 안 했지만 판매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별로 해가지고 이제 메인 매출표에 입력을 합니다. 매출 건별입니다.
종목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무조건 시가입니다. 이것도 분리돼서 나오는데 수정하면 돼요. 그냥 주식회사 스마트 산업입니다. 붕괴는 없음으로 합니다. 붕괴 없음으로. 왜 붕괴 없음으로 하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춘표에 입력을 하라니까 일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유형은 건별로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200만원과 20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는 일반 존폐에서 하라고 하니까 붕괴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존폐에다가 이제 붕괴를 입력합니다. 날짜는 2월 17일 똑같이 합니다. 차변에 판매 장려금으로 회계 처리 하나 했으니까 판매 장려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120만원. 왜 120만원이죠? 제품은 일단은 지금 반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금액이 아닌 원가로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자 타계정 적용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갑니다. 얼마? 2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원가를 보냐면은 이제 건별 매출로 보기 때문에 건별 매출은 무조건 제품에 반출한 경우에는 무조건 시가 금액이 아닌 그 원가 금액으로 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2급은 뭐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자사품을 이제 복리후생비로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원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일반 전폐에다가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시가로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월 26일자입니다. 정기의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그러니까 즉 주총에 의해서 이제 처분을 확정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보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익액과 이 처분액이 중요합니다. 이익액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잉여금 처분하면서 이제 이제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는 차변에다가 입력합니다. 처분은 이제 배당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줘야 될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변에다가 입력합니다. 대변에다가.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차변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입력하면은 처분액에서 이익액만큼 빼주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익액만큼 빼면은 2월 이익잉여금이 되고요. 금액은 4,750만원만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4,750만원만큼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폐 입력에 2월 26일입니다. 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얼마? 아까 얘기했던 처분액에서 임의적립금 이익에 빼줍니다. 4,7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죠.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299번은 이제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거는 거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64번에다가 입력합니다. 얼마? 50만원. 그러니까 임의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대변에 이제 이익준비금 입력합니다. 이익준비금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도달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익준비금을 강제적으로 적립을 해야 돼요. 근데 도달하면은 더 이상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적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현금 배당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아니고요. 현금 배당의 10%만큼 강제로 적립해야 됩니다. 강제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얼마? 현금 배당이 3천만원이니까 이익준비금은
그의 10% 금액에 해당하는 300만원만큼 해가지고 이제 그 적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300만원이다 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이게 지금 배당 선언이기 때문에 배당을 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을 해서 부채성 예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3천만원. 나머지는 이제 주식 배당이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얼마? 1,500만원만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